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 내용에서의 알맹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분야에 사실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보이는 거는 당연히 들통이 나기 때문에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실한 지식을 드러낼 때, 전달을 할 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전달하는 사람이 나도 그 내용에 확신이 없으면 그게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말투에서부터 말투에서 드러나고 목소리, 톤, 음량, 눈빛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퇴사한 다음에 크리에이터 1인 사업가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만날 때 구분되는 게 있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이 본인의 말이랑 본인의 정보랑 본인의 경험에 얼마나 확신이 있는가, 말투에서부터 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의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는 뭔가 하고 싶더라고요. 네. 맥주 이펙트, 비얼 이펙트라고 해서 일이 끝나도 이 사람하고 술을 한잔 하고 싶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사실은 일잘로의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은 공감입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다 알아야 해, 내가 아는 전문성을 알려줄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런 페인 포인트, 이거를 자칫 놓치고 갈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이 사람의 처지에서 나는 어떻게 공감을 해서 도와주고 싶지?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한 대 맞은 것 같은 게,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거에 저는 저를 더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능력도 있어, 이런 경험도 있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흐지부지 아무런 인상을 못 줬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관심이 없었으니까. 네. 근데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감부터 시작을 해야 그 사람의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고 이거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거 어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직장에서든 아니면 내가 프리랜서가 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공감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네요. 네, 사실은 이게 스피치에도 연결이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스피치하면 떨린다,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내가 나를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부터 생각하니까. 네. 내가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멋있게 보여야 되는데,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니까 더 긴장되고 떨리는 건데, 불안을 없애는 한 가지 요소는 앞에 앉아있는 청중들을 내가 내 메시지를 어떻게 돕지를 더 생각하다 보면 나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보다 자연스럽고 청중들도 공감할 수 있고 연결감이 생기는 그런 스피치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한 것을 의도대로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용에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말에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자연스러움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거냐가 하나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떤 스탠스로 할 거냐, 네. 애티튜드로 할 거냐인데, 이게 사실 말은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낀다, 이러는 분들한테 주실 수 있는 꿀팁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새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호기심. 그래서 왜냐하면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배울 게 없어, 이 사람이 궁금하지 않으면 사실은 티키타카라고 하죠. 대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대화가 재미가 없죠. 내가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없으니까 대화를 나눠도 약간 일방향이 될 거고.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이 궁금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얘기도 더 하게 되고 이 사람도 궁금해지고 그럼 또 질문을 하게 되고 그게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남이 끝난 이후여도 상대방이, 그 사람이 더 궁금해지고 그 사람이 더 기억에 남는 존재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거의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저에게 다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쨌든 저는 이제 사립대 경영대에서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거의 한 8만 불, 1억이 되는 큰 돈을 내고 오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극소수죠. 충분히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지만 저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말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말고도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떠올린 것이
한국 더 많은 사람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더 많은 분들이 가져가시도록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유튜브 콘텐츠 하나 만드는데 인스타 콘텐츠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드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돈도 안 돼요. 그리고 반응도 없어. 견뎠더니 체감되는 변화가 있으신가요? 영상을 한두 편씩 올리니까 비록 초반에는 반응이 없을지언정 그냥 이 올리는 나 자체가 그냥 좋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도전하고 있구나. 네,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내가 돕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행위 자체가 저한테 만족, 보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바이럴이 돼서 인스타그램도 유튜브도 구독자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회들이 오고 있어요. 뭐 주간 제의도 그렇고 기업에서 강연 요청도 그렇고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과의 협업이나 뭐 그런 관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실은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퍼스널 브랜딩 하고 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왜 힘드세요? 어떤 것들이 걱정이 되세요? 라고 물으면 나에 대한 평가? 어떤 준비가 안 됐다라는 공통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컨텐츠 하나를 발행하는 거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벽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컨텐츠화 시켜서 내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스스로 좀 믿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해볼까 평가에 대한 두려운 시선은 나를 좀 덜 생각하고 날 좀 더 내려놓고 불완전한 나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하시면 눈덩이처럼 차근차근 굴러서 어떤 변화를 여러분께 가져올지 모르니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더 진하게 녹여낼 건 뭐가 있을까를 더 고민하면서 콘텐츠를 발행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힘이 됐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세상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 내 경험과 내 노하우와 내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맞아요. 무조건 있다.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걸 공유해야 된다라는 말이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즘 엄청 잣대들이 심해지잖아요. 너가 뭔데 그런 말 하냐? 너 뭐 돼? 뭐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은데 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내 오디언스가 아닌 거고 맞아요. 그 사람들은 보내면 돼요. 지금 이 콘텐츠에서도 누군가는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분들을 내가 돕다 보면은 거기서 기회가 오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좀 아픈 댓글들이 가끔 달려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I'm not for you. 너 게 아니다.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그러면 저는 쿨하게 보내줄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나에게 분명히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내가 믿고 있고 그거를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모든 사람에게 박수받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어요. 지금 햇빛도 그런 것처럼 해가 세지면 뒤에 그림자가 길어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나를 좋아하고 내 영향력이 커질수록 반대급부도 네. 생길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그 부분은 그냥 보내줄 사람 보내주고 네, 네. 너무 많은 걱정을 안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대체 불가 내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조건이 다 내가 우수해야지 나는 퍼펙트하기 때문에 대체 불가한 내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함.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그거를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용기? 그게 있어야지 오히려 소통하는 사람들과 연결감이 생기고 마음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 그렇게 잘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네, 스피치로 따지면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인간적으로 안 끌려요. 중간중간에 힘들었던 과정들, 넘어졌던 그런 경험들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것과 여러분만이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은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근데 이게 완벽한 나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다 숨기죠.
아닌 척하고 없애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걸 더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기안 84라고 생각을 네, 해요. 맞아요. 본인만의 주관도 있고 네. 본인만의 상처도 드러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내 약점과 내 지나간 상처와 그런 것들을 드러내야지 그 상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다시 도전해보고 싶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내가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너그러워요.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계속 달려가고 나 책찍질하기보다는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돼도 괜찮아. 또 다시 하면 돼. 다른 루트가 있을 거야. 다른 루트도 있을 거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간중간에 자기가 이룬 것, 성취한 것에 대해서 셀러브레이트, 스스로에게 축하할 줄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그렇게 멈춰서 내가 작은 성과를 이룬 것을 내가 인지를 하고 축하를 하면 다른 목표로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자양분이 되고 할 만한 일들로 내가 만드는 거죠. 아,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구나. 이게 단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난 중간중간에 과정을 내가 즐기기 위해서 이런 스스로한테 축하를 하다 보면은 네. 흔히들 막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에서 행복을 느껴야 된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스스로에게 잘했다라고 하지 않고 아 이거는 당연한 거고 더 멀리 저거를 보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충분하고 스스로 잘했다고 해줄 수 있는 그래야 정말 롱런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목표하는 것에 조금씩 더 다가가는 나를 만들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